왜 가까운 사람한테 말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요? 왜 친한 친구한테 털어놨다가 뒤통수를 맞을까요? 왜 가족한테 얘기했다가 후회하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명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두 명이 죽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친하다고 해서 모든 걸 말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가깝다고 해서 다 털어놔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만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당신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친한 사이니까 뭐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다 털어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우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친하면 비교하게 됩니다. 오래 알면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세 가지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성공과 자랑을 말하지 마십시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말이죠. 특히 자랑하는 말은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다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승진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는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질투합니다. 나는 언제 승진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연봉이 올랐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비교합니다. 나는 얼마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집을 샀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따집니다. 어떻게 샀지, 돈이 어디서 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차를 샀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차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수군댑니다. 저 정도 형편에 무슨 차를 저렇게 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 자랑은 더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 서울대 갔어. 우리 딸 대기업 취직했어. 우리 아들 결혼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우리 애와 비교합니다. 우리 애는 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배우자 자랑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아내 정말 잘해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 배우자와 비교합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모임에서 승진 소식을 말했어요. 이번에 부장 됐어. 연봉도 많이 올랐어. 정말 기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했어요. 대단하다, 잘 됐다,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잘 안 했어요. 모임에 초대도 안 했습니다. 만나면 어색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뒤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잘 나가더니 우쭐대네.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예전만 못하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기쁜 마음에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자랑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함께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멀어졌어요. 결국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자랑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친하다고 해서 다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다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질투심이 생깁니다. 오히려 친할수록 비교하게 됩니다. 침묵하십시오. 성공했으면 조용히 누리십시오. 잘 됐으면 혼자 감사하십시오. 말하지 않는 게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의 불만과 험담을 말하지 마십시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요 말은 은이라고 말이죠. 특히 불만과 험담은 독입니다. 배우자 불만을 친구한테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위로해 줍니다. 힘들겠다, 이해한다, 그런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말합니다. 너 그거 알아? 쟤네 부부 사이 안 좋대.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직장 상사 험담을 동료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나도 그래, 진짜 그래. 이렇게 공감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사한테 고자질합니다. 제가 과장님 욕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 뒷담화를 다른 친구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맞장구 쳐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한테 전달합니다. 너 그거 알아? 제가 너 욕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이해해.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약점을 수집해 둡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과 싸웠을 때 친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했어. 정말 화나. 이혼하고 싶어.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위로해 줬어요. 속상하겠다. 이해해. 힘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쟤네 부부 사이 안 좋대. 이혼한대. 남편이 문제 많대. 이렇게 소문이 퍼진 겁니다. 친구한테만 말했는데 동네방네 퍼졌습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말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말했고 그렇게 퍼진 겁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라고 말하면서요.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왜 말했어? 비밀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딱 한 명한테만 말했어. 그 사람이 퍼뜨렸나 봐. 변명하는 겁니다. 결국 그 친구와도 멀어졌습니다. 당신의 불만과 험담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위로자가 내일의 소문 유포자입니다. 오늘의 공감자가 내일의 고자질쟁이입니다. 오늘 내 편이 내일 내 적이 되는 겁니다. 배우자 불만은 상담사한테 하십시오. 직장 험담은 아무한테도 하지 마십시오. 친구 뒷담화는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약점은 혼자 간직하십시오. 침묵이 당신을 지킵니다. 세 번째, 당신의 미래 계획을 말하지 마십시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은 숨기고 야망은 드러내지 말라고 말이죠. 계획은 말하는 순간 방해받습니다. 사업 계획을 주변에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될까? 힘들 거야. 위험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의지를 꺾는 겁니다. 이직 계획을 동료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려고? 거기 괜찮아? 지금 회사가 낫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사한테 말합니다. 제 이직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자질하는 겁니다. 투자 계획을 친구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정보네, 나도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투자합니다. 당신보다 선수를 치는 겁니다. 큰 결정을 가족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하려고, 이사 가려고, 유학 가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합니다. 말립니다. 설득합니다. 당신의 결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위대한 것이 자란다고 말이죠. 계획은 조용히 실행해야 합니다. 말하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창업 계획이 있었어요. 아이디어도 좋았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한테 말했어요. 나 곧 창업할 거야. 이런 아이디어인데 어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게 될까? 경쟁이 심한데? 자금은 어떻게 하려고? 실패하면 어떡해?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후배는 기가 죽었습니다. 의욕이 꺾였어요.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창업을 안 했습니다. 2년 후 비슷한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이 창업해서 성공했습니다. 후배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말하지 말고 그냥 할 걸. 주변 반응에 흔들리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당신의 미래 계획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순간 방해받습니다. 주변 반응이 의지를 꺾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계획은 조용히 세우십시오. 혼자 준비하십시오. 실행하고 나서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성공한 후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가까울수록 질투심이 생깁니다. 남이 잘 되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질투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둘째, 가까울수록 비교하게 됩니다. 남과는 비교 안 합니다. 그런데 친구, 가족, 친척과는 비교합니다.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까울수록 쉽게 봅니다. 남은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함부로 대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예의를 잃는 겁니다. 넷째, 가까울수록 비밀이 안 됩니다. 남한테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 얘기는 합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라고 하면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를 지키십시오. 친하다고 해서 모든 걸 나누지 마십시오. 가깝다고 해서 다 털어놓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유지합니다. 적당한 침묵이 관계를 지킵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첫째, 이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까?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둘째, 이 말이 나에게 이득입니까?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대안은 이렇습니다. 성공했어도 겸손하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누리십시오. 불만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나 제3자한테 상담하십시오. 가까운 사람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계획이 있어도 말하지 마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성공한 후의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나 자신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까? 아니면 속으로 질투합니까? 나는 친구가 털어놓은 비밀을 지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말합니까? 나는 남의 계획을 응원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로 꺾습니까?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고쳐야 합니다. 진짜 친구가 되려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당신의 성공과 자랑, 당신의 불만과 험담, 당신의 미래 계획.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조심해도 뒤통수 맞지 않습니다. 침묵이 관계를 지킵니다. 침묵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오늘부터 입 조심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